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서울시 김포구,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 박진영 교수님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어차피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장세령 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건? 네네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서울시가 인천에 쓰레기 매립장 그렇죠.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김포를 하는 거는 지금 선거 전략의 어떤 프레임으로 자기들이 예전에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한번 이겨보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건데 프레임을 잘못 짰고요. 네.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김포시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국민의힘에 농락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김포 시민들은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얘기한 게 또 하는 것 같은데. 또 해야지. 이거 다른 방송이에요. 그 분당이 네. 서울의 변두리 지역보다 집값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도시의 중심이 제일 높은 거예요. 서울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가 되는 김포. 반대로 김포라는 자족 도시 내에서 김포의 핵심 지역 어디가 집값이 높을까요? 당연히 김포가 집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 때요, 도심이 있으면 부심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발축을 만들고 개발축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이 개발축 이론의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변방이 되고 선으로서 서울만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자기 내에 도심이 형성되지 않아서 집값이 종합적으로 높아지지 않고요. 여기에 근접한 지역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의 꼬리가 되겠느냐, 뱀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김포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대해서, 김포 예산이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네. 2조 정도 되는데 구로 들어가면요, 제 생각에는 8천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절반 이하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은 도심을 새로 만들기 위한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시구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특광역시의 구청은 인허가권과 인사권 외에는 도시개발 사업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김포, 서울과 김포를 이렇게 연결한다고 하면 사실 뭐 광명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사실 여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장세령 행정관 전 행정관님이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 언론에서는 지금 메가시티 구성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중국 베이징도 메가시티 준비하고 있다. 못 사는 나라들이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장기화하기 위해서 메가시티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만 가도 프랑크푸르트라든가 다 달라요. 그렇죠. 다르게 그 메가시티, 우리나라 지금 경남의 메가시티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불경을 같이 합치자. 네. 이건 지방의 주권, 지역 자치로 살리기 위한 부분과 지역에 그 서울에 집중되는 것을 분리시키고 지역 발전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서울에 몰리게 되면 이거 도시국가만 되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가능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엄연한 대한민국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태어나서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해 나갈 수 특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한다. 이 듣도 못한 네. 이야기고요. 이거는 오히려 서울에 사람들이 적으면 지금 인구 좀 빠져나가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비싸고 교통이 아무리 좋더라도 거기 위해서는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는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인구를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 죽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우선순위에서도 보면 네. 김포가 아니라 사실은 편입을 하게 된다면 광명이 더 서울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고양부 쪽이 덕양 쪽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다 붙어 있죠. 예,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김포가 나오는 게 정말 황당하다는 것이고 가만 보니까 작년 1월 달에 어떤 분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수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이 되도록 이번에- 빠진 거도 들어보고 요러잖아. 성대모사 잘하네. 하늘이 뻥 뚫리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누구인 거리인지 누구인 천공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겁니다. 그냥 김포 문제는 예.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건폐장과 관계없이 5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것을 확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꼼수 부리지 마라 이런 말씀드리고 메가시티 제가 이제 그 사업 담당자였습니다. 초강력 담당자였고 하나씩 주세요. 네, 제가 쓴 책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18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지금 서울 중심의 메가시티는 실패한 도쿄 도처럼 될 수 있다. 도쿄가 메가시티 전략을 해서 우리처럼 광역 철도망을 다 녹화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빨대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쇼핑하지 않고요. 모두 다 서울 시내에 쇼핑하러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성 도시들은 유령 도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초광역 중에 도쿄 방식의 방사형 메가시티 전략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장철영 국장님도 말씀 잘하셨는데 파리가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파리 인구 400만이에요. 지금 서울 인구 1000만이에요.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예요. 메가시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이름을 들이댈 정도로 제가 알기로 세계 경제권에서 뉴욕, 도쿄, 상해, 서울이 4대 메가시티예요. 이미 메가시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수도권 전체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심 형성이 안 돼가지고 광명이든 고양이든 모든 도시들이 서울의 선으로 연결되는 자기 도시 개념이 없이 서울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중앙집권화가 수도권 내에서도 더 강화돼서 수도권 내의 불균형 발전이 더 심화됩니다.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주장하셨던 김두관 의원하고 여기 그 파주의 이름 뭐지 윤우덕 선배한테 제가 제안했던 게 고양, 김포, 파주 세 개를 합쳐서 평화 혁신 도시를 만들어요. 이 세 개의 도시는요 남북 접경지가 있어가지고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못 오게 하잖아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균형발전 특별법과 그 다음에 저기 남북 접경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파주 LCD예요. 원래는 이 수도권에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추가로 공장을 못 짓습니다. 근데 접경지역은 접경지라고 해서 재산권 침해라든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대기업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접경지 특별법이고 남북균형발전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도를 합치면은 시를 합치면은 인구가 한 230만 되죠. 제가 확인해 봤는데 김포 예산이 2조, 파주 예산이 2조 가까이 됩니다. 고양 예산이 한 3조 5천 정도 안 됩니다. 6, 7조 이상 6, 7조에다가 이걸 특별법을 만들면은 또 이 예산 특별 예산 지원 예산들 균투 계획 한 5천억 가까이 당장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법 예산 지원되고 남북 접경지법에 의한 예산 지원되고 한 1조 5천 정도 한 8조 정도 되면은 도시 전체를 새롭게 세 개를 남북 하구에 한강 하구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옛날과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공장 지어야 돼요. 공장 지어야 돼요. 옛날에는 공장 지으면 오염물질 나오고 뭐 말썽 많았잖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 팩토리가 돼가지고 집적화시켜서 국가 산단이 들어오면 오염물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만드는 산업이 이제 대한민국이 하지 않잖아요. 지금 고향에도 접경지 쪽에 가면은 공장들 있죠. 이쪽 서울 쪽에는 공장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접경지 법에 의해 가지고 접경지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서울 쪽으로는 못 지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일연수원, 그다음 통일교육원, 통일자 들어가는 것들 남북 접경지 혁신도시로 다 오면 됩니다. 그 외에 122개 공기업 이전해야 되는 것들 중에 서울 시내에서 8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30% 정도만 이 고양, 파주, 김포 합친 도시에 온다. 그러면은 핵심 발전 동력이 우리 흔히 앵커 기업이라고 합니다. 앵커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체 발전 동력이 생겨요. 물론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지만 자체 발전 동력이 생기면 그건 역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불가한 얘기를 그냥 선거용으로 띄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팩트에 만약에 같이 동조를 하고 그렇게 대응을 자꾸 하게 되면 그 프레임이 우리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예, 그 프레임에 빠지면 절대 안 되고요. 놀아주면 안 된다. 예,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쓰레기 매립장 하려고 한다. 그냥 그렇죠, 쓰레기로 그렇죠. 가야 돼요. 정확하네. 쓰레기로 가고 여기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어. 그 프레임을 빠지는 순간 우리는 얘네들의 전략에 그 쓰레기 전략에 빠지는 겁니다. 자, 쓰레기는 쓰레기로. 그렇죠. 네. 쓰레기는 쓰레기로. 자, 여기서 끝. 좋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얘기는 이 정도로 하시고. 요번에 하나를 못해야 어, 됐어. 하세요. 이제까지 민주당 시장이든 국민의힘 시장이든 어떤 시장도 고향에 공장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무도 안 했죠.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뭐 산업 정책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고향도 북부 쪽은 남북 접경 지역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